아, 내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책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책으로 글 쓰는 일은 내일 마감해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책방 운영 분투기, 나를 알고 시작하는 서점 창업과 책 활동 이야기. 저는 콜링북스라는 이름의 서점 운영하고 있는 이진아입니다. 책방 운영 분투기. 분투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거나 노력함이라고 단어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저는 2021년 7월 23일에 서점 문을 열고 이제 꼬박 2년이 되어가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북적북적 경기 서점학교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다양한 일들, 그리고 서점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고민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했었던 시간,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PPT의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현수막에 적힌 I'm calling books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서점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유리창 바깥에, 그러니까 유리창 안쪽에 서점 공사하던 때에 이렇게 적어놨었던 현수막의 부분입니다. 제가 결국에 그 자리, 공사하는 그 자리가 콜링북스가 된다는 의미와 그리고 이 자리가 책을 부른다는 의미, 그렇게 담아서 현수막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서점 시작부터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고민을 하면서 I'm calling books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서점과 책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총 3가지의 목차로 귀결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힌트, 그 조각을 연결하니 서점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만나게 되고 좀 다른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요즘 말로 디깅을 한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파면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디깅하면서 아, 내가 어떤 형태의 서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로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팬데믹 시기에 문을 연 서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고민했던 지점,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콜링북스의 브랜딩, 그리고 서점이라는 곳, 굉장히 작은 서점이었기 때문에 또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할, 와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번째는 서점이 도소매업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차근차근 제가 이 목차를 정리해둔 대로 PPT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힌트, 그 조각을 연결하니 서점이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그 2021년 7월 같은 경우는 팬데믹 4단계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2019년에 좀 힘든 일을 겪었었고, 가족 안에서 힘든 일을 겪었었고, 또 가족 안에서 큰 상실을 겪었었고, 또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원래 하던 일에서 그게 제가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팬데믹의 그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안에서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나를 알고 나를 디깅하면서 발견해 나간 것들이 결국에 서점으로 귀결이 되었는데요. 제가 저라는 사람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동안에 일했던 거, 그동안에 제가 좋아서 흠뻑 빠져 있었던 것들, 아니면 책 작업을 했었던 작가로서의 일들을 쭉 한번 정말 며칠에 걸쳐서 생각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정리 안에 뭐 저는 국문과를 나온 학생이었는데요. 뭐 국문과를 나왔던 거, 그리고 또 라디오 작가로 활동을 잠시 하면서 매일매일 무언가 글을 쓰거나 마감이 있었던 사람으로 살았던 거, 그리고 프리랜서로 전국의 우체국 국장님 인터뷰를 갔었는데 뭔가 그랬던 취재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독립출판물로 만들었던 책, 또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나 뭐 출판사에서 제안받았었던 책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무형의 자기의 자산을 적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또 부모님의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자기가 가진 뭐 학교의 인맥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자산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걸 한번 다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보니 결국에는 제 안에 책이 있었고, 제가 앞으로도 해나가고 싶은 것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발굴하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게 제 시간 안에서 좀 귀결이 되고 보였습니다. 그 시간에 더해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갤럽의 강점 검사나 뭐 내 마음 보고서나 또 TCI 검사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시간을, 그런 설문 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갤럽의 강점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이런 강점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개별화, 전략, 행동, 공감, 개발이라는 그 5가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강력한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뭐 앞에 보셨듯이 책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가진 개별화나 뭐 전략, 행동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 그런 시간 안에서 또 서점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 저의 이야기 안에서 이 시대의 책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서점에 왜 갈까? 내가 왜 서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읽고 쓰는 것, 그런 것들, 또 나를 관통하는 이야기 안에 책을 두는 일이 결국에 나는 책과 더 연결되고 책을 판매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서점 주인을 꿈꾼 적은 없었지만 제가 해온 일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좀 돌아보다 보니까 그 안에 책과 사람이 있었고, 저의 글과 이야기로 책과 사람의 더 큰 연결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서점을 문을 열고 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나갔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본인이 서점을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절대로 지우지 말고 그 일 안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해줬던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 작가가 활동하는 서점, 근데 그러면 사실 흔히 되게 여행 서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단순히 여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소 여행의 기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워크숍을 열어보는 것도 제가 혼자서 하는 서점에서 해볼 수 있는 일 아닐까? 뭔가 책으로의 경험을 더 크게 풍성하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렇게 개업을 하고 2022년에는 특히나 뭐 글쓰기 관련된 유료 메일링을 발행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서점의 활동을 뭔가 좀 더 확산을 하게 됐고, 2023년 지금 서점 소식지를 발행하고, 또 원래 과거에 제가 했었던 일의 연장선으로 일본에서 내년에 발행되는 한 디자인 여행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 또한 제가 책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약을 할 때도 이지나이자 콜링북스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문을 연 서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고민한 것들이 당연히 있었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점을 궁금해하고 서점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콜링북스의 브랜딩, 그리고 이곳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의 로고와 디자인, 서점을 열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로고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제 주변에 이제 가까웠던 친구 중에 이렇게 디자인 일을 하는 이 친구가 있었고, 제가 서점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같이 무언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었어요. 제가 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세평 서점이라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굉장히 작지만 너의 글이나 너의 뭐 책, 너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많이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응축돼서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자석을 그런 로고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주고, 또 결국에는 책이, 그러니까 종이가 모이면 책이 되는 것처럼 N극과 S극이 서로 다르지만 또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책을 사람들이 뭐 듣고 보고 사게 되면서 좀 더 책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작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말굽 자석으로 이제 로고를 만들어 주었고, 뭐 서점의 스티커나 제 명함, 그리고 서점의 책갈피도 이렇게 책이 서서히 붙어가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과 파란색의 그 자석이 로고가 되었기 때문에 문을 열던 날에도 동료나 친구들이 빨강과 파랑을 섞어서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도 빨강 파랑을 제 안에서도 일부러 좀 더 의식적으로도 서점 안에 두기도 했는데, 그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이 서점 너무 감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로고로부터, 그리고 또 색깔의 선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원래 굉장히 촌스러운 색, 아니면 세련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뭐 노트의 파란색, 뭐 가름끈의 빨간색,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연결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봉투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처음에 제작을 하거나 이러려면 단위수도 크고 뭐 책을 그렇게 팔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색연필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서 뭐 그 즉시 칠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전날에 좀 많이 칠해두고서 책이 판매됐을 때 그곳에 봉투에 넣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 작은 곳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을 칠해서 전달을 하는 것 또한, 이게 아마도 저는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잘 가지 않을 때 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득을 본 거라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재밌게 봐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인간미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거 제가 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뭐 제작을 할 수 없었던 거지만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즉석에서 찍어준 것들도 되게 재밌어 하신다는 것에 저는 또 되게 재미를 느끼게 됐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좀, 특히나 서점을 오는 사람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서점 운영자들을 바라봐 준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쓰고 무언가 취재를 하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점을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점 이름을 뭐 만들거나, 그리고 서점을 한 문장으로 광고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한 줄 카피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그냥 노트 한 권에 다양한 형태의 뭐 책에서 읽은 뭐 서점 주인이 쓴 다른 책의 좋은 구절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 서점의 광고 문구 같은 것을 많이 적어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적어뒀던 것들 중에 결국에는 이 한 권의 책이 또 다른 책으로 연결되는 기쁨, 그 반가운 세계로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이 메시지가 지금 서점의
네, 외부 벽면에 레터링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도 맞아요. 한 권의 책 때문에 다른 책이 읽고 싶어지고 또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은 결국에 초대장 같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들어오는 손님도 만나게 돼서 제가 서점 이름과 또 이런 광고 문구 한 줄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들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좋아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애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서점을 운영하시거나 어쨌든 자기의 가게, 작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작거나 크거나 어떤 상점을 열고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SNS로는 인스타그램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제 개인 인스타그램도 팔로워 수가 엄청 많지는 않아도 그냥 굉장히 꾸준하게 무언가를 기록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그 안에서도 제가 서점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점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서점 아이디를 무엇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름이 있으면 뭐 콜링북스로도 지을 수 있고 뭐 콜링하고 언더바를 하고 북스로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 계정 자체가 서점이자 뭐 책을 부르는 계정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I am calling books라는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또 인스타그램의 첫 번째 스토리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었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 그 공사 현장 시작할 때 이제 그때의 이미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이미지에 더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제 팬데믹 시기에 서점을 시작하면서의 저의 생각, 다짐, 뭔가 포부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았고 또 그거를 보고 문 여는 날에 아니면 또 그 주말에 일부러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뭐 팬데믹 시기에 문 여는 서점이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손님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서점이 도소매업이 아닌 콘텐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2022년의 경우 유료 메일링을 시도하고 또 글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제가 2022년에 서점에서 목표로 했었던 것이라서 그렇게 했었던 방법들, 시도들을 들려드리고 또 책 활동가로 콘텐츠 메이커로 연결되는 일, 제가 할 수 있고 해오는 일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점을 열기 전에 저도 서점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 모임 같은 것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서점하면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책으로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비롯해서 돈을 버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사람들과 책으로 즐거운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또 뭔가 국가 사업이나 이런 것 지원 사업에도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점을 열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래도 그만큼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도소매로서의 서점, 책을 판매하는 그 금액만이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뭔가 서점의 이야기, 그리고 서점에서 만난 손님,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그달에 밀고 있는 책을 소개하는 일도 다 서점의 일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점의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유료 메일링을 시도했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점에서 매일 글을 써서 보내보자라고 호기롭게 다짐을 하고 2022년에 이제 여름부터 3번, 4번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때 모은 원고로 얇은 독립출판물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시작의 경우는
7월 23일이 이제 1주년이었었는데 그 1주년을 끼고 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잡지처럼 뭐 요일별로 다른 코너의 이야기를 들려보면 어떨까 해서 매거진 콜링북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메일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 축하 선물을 이 구독료로 받자 라는 호기로운 마음이 있었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보내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홍보글을 올리고 또 아무래도 팬데믹 시기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을 같이 해준 사람들에게 저도 응원을 되게 많이 받았고 손님들이 구독료를 비롯해 구독료에 더해서 뭔가 축하 선물로도 돈을 더 보내주시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코너를 만들어서 과연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20일로 생각을 했을 때 각자 코너별로 4번만 쓰면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큰 한 달의 목표가 아니라 4번의 목표만 잡고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했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그 메일링에서 이야기 나눈 것들 이야기하고 제가 발송한 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작은 서점이고 또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서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어떤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좀 끌어나가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졌었고 지금 그래도 2년 차에 여기 이렇게 북적북적 여기에 와서 경기 서점학교에 와서 제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분명히 좀 정리를 그때그때 해보고 또 이 작은 서점 안에서 내가 올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좀 정리하고 그걸 PDF로 목표 설정 PDF로 만들어둔 것 그런 2022년에도 만들었고 이제 2023년에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 해의 목표를 쓰고 그걸 향해서 달려갔던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2022년은 제가 생각할 때 작은 이야기, 작은 연결의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해가 될 때 뭔가 그 한 해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마인즈 마이너 데이터 분석하시는 송기령님께서 구글링이나 포털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지식, 뇌 관점이나 경험이 들어간 내러티브만 인정받아요. 퉁쳐서 하는 큰 얘기는 점점 힘을 잃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작은 이야기만 살아남아요 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것이 제가 해나가고 있는 작은 서점 그리고 책 활동의 이야기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누군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서점을 원하고 또 훨씬 더 큰 형태의 서점을 원할 수 있지만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꾸준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갔고 근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큰 원동력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저도 디자인이나 이런 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문장으로 정리해 놓고 뭔가 진한 글씨로 바꿔놓고 또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영감받고 올 한 해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것을 정리를 그때그때 해놨던 것에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시간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료로 시도했던 매거진 콜링북스라는 이름은 그 시즌 1, 2, 3 정도까지 제가 발행을 했는데요. 그것을 홍보하고 이제 아카이빙하는 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평서점 콜링북스에서 시도한 시즌제 유료 구독 메일링의 아카이브 페이지입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시기 코너별로 모았던 글들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특히나 1주년에도 저는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놓고 그것을 좀 제 나름대로 그냥 각각 있는 진주를 다 엮어서 그때도 메일링으로
서점의 1주년을 맞았다고 같이 축하해 주세요라는 이름으로 그 메일링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서점을 열기 전에 인터넷에서 책을 사면 뭐 총알 양탄자 배송이 되는 이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고 또 기분 좋은 경험이 되는 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시도했고 서점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몇몇 분들의 서점에 오는 분들로부터 뭐, 이 향은 뭐예요? 뭐 이 로고는 무슨 뜻이에요? 뭐 이 서점 이름은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들에 제가 답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메일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코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현장에 벽면도 이렇게 찍어 놓기도 하고 또 서점에 현수막도 찍어 놓고 그리고 서점 이름 정말 많이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점 이름이 왜 콜링북스냐는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뭐 평소에 읽지 않던 어떤 분야의 책을 읽다가 콜링 워터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단어로부터 파생된 어떤 이야기들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도 그 유료 메일링은 어쨌든 다음날 아침 전까지 발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이걸 계기를 만들어서 이 마감으로 일단 원고를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갖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걸 계기로 나는 더 큰, 더 완성도 높은 원고는 일단 마무리를 한 다음에 써도 된다. 이건 서점의 팬인 분들, 서점을 지켜보고 또 1주년을 응원해주는 분들한테 보내는 메일링이니까 조금 못 쓴 글이나 오타가 있어도 다 이해를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제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내가 왜 콜링북스란 이름을 지었지? 그리고 왜 콜링북스에선 이런 가구를 맞췄지? 그리고 가구를 맞출 때도 저도 평소에 가구를 엄청 많이 맞춰보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곳을 찾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음에 시작하는 뭔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 서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구나 기타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두고 또 메일링으로 발행을 하고 나니까 또 뭔가 정말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묶어서 약간 얇은 진으로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점을 열고 가장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점 이름과 또 콜링북스의 향기였는데요. 아무래도 팬데믹 시기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장소를 내가 좋아했었던 오프라인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코로나 시기여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찾아가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이 있었지? 라고 돌아봤을 때 결국에 저한테는 그게 되게 향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향을 만들어서 디퓨저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콜라보를 하는 곳도 있었는데 물론 저도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거는 또 예산이나 이런 거랑 좀 많이 비껴 나가기도 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떤 향 브랜드와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 중에 하나를 골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맡았던 그린 리브스라는 향이 너무나 책이랑 잘 맞는 향기였었고 그래서 서점에서 책갈피에 제가 그 향을 뿌려서 이제 책을 판매할 때 꽂아서 판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사갖고 나가신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여기 뿌려준 이 향이 뭐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셨고 또 거기 갔다 오면 좀 좋은 향기 나는데 그거 어떤 브랜드 향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또 전화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기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에 굉장히 또 포인트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팬데믹 시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했었고 보통의 시기에 서점을 하는 사람과 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했었구나 라는 것도 훗날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또 일부러라도 찾아가면서 향이 좋다는 후기가 많은데 도대체 무슨 향이 나길래 그런 거야? 이런 거를 궁금해서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서점 문을 열고, 작은 서점이었고 또 누군가 문을 열 때, 개업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개업 선물도 사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저도 그런 고마운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조그만했기 때문에 뭘 사줘도 들 데가 없다. 그냥 차라리 내가 책으로 어떤 세트, 종합 선물 세트를 구성을 할 테니 이것을 사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또 1번부터 100번까지의 어떤 에디션을 매겨서 그것을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향의 샘플도 하나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향기가 가진 힘이 정말 제가 느낀 것보다 커서 저도 후에 이 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 향기도 그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서점에 가면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끔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콜링북스의 가운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도 제가 워낙 작은 공간이라서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아, 일할 때 입는 가운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좀 좋아했었던 어떤 브랜드에 갔을 때도 그건 그냥 옷가게이긴 했는데, 옷가게에서도 이제 직원분들이 다 가운을 입고 있는 게 되게 단정하고 좋아 보이기도 했고, 이제 저도 서점에서 뭔가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옷까지 막 내가 입는 옷이나 색깔까지도 신경 쓰는 게 싫어서 가운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잡지를 보다가 발견하게 된 어떤 페이지 안에 100년 가게 이러면서 병원 가운을 맞춰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의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하시는 분, 근데 좀 젊은 감각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병원 가운이 아닌 가운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 약간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게 돼서 제가 그쪽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또 직접 제 신장이나 뭐 제가 원하는 방식, 뭐 제 팔이 좀 평소 보통 사람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가서 맞추고 그 뒤에는 이제 택배로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운까지도 맞추고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재미난 경험으로, 그리고 아, 이 서점 되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오픈했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로고까지도 여기에 실로 자수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제 이걸 만들던 그 가운 대표님도 너무 재밌는 작업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대한 이거 맞춰서 해봤는데 이 정도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뭐 색을 조합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뭐 봄, 여름에는 이 색, 가을, 겨울에는 이런 색으로 해서 2가지를 맞췄는데, 물론 가운을 맞추는 일이 일부러 돈이 들어간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안에서 있을 때 제 옷을 신경 쓰지가 않아서도 너무 편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하던 일에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책이랑 관련된 일을 하러 갈 때, 뭐 콜링북스 이름으로 제가 어딘가 가서 활동을 할 때 그냥 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큰 힘이 생겨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서 네, 가운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적어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을 제가 뭔가 작은 이야기를 쓰고 연결하는 해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료 메일링을 20일 동안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발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작년 연말에 퍼블리셔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또 북페어가 열렸었는데 그 북페어에 저는 이 창업기 부분 특히나 제가 신경 썼던 그 4가지 부분을 진으로 만들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QR코드를 보시면 지난 시즌의 글을 그냥 바로 연결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북적북적 서점 경기 서점학교 네,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을 그렇게 작은 이야기로 연결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2023년은 이렇게 콜링북스의 비전 앤 플랜이라고 정말 혼자서 일하지만 비전과 플랜을 갖고 일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PPT를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콜링북스 is calling you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안에서 계속 책으로 어떤 활동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마음으로 저도 서점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슬로건을 정해놓고 나니까 저 또한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아서 또 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올해는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평소에 했었던 좀 책과 인터뷰하는 작업을 하기로 예상되어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창작자를 초대해서 책방 안에서 전시하는 형태로 책을 같이 소개하고 판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다짐했던 것들, 저 또한 책을 읽고 뭐 전시를 보더라도 늘 문장을 적어놓고 그 문장으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서 작년 말에 봤었던 전시에서 뭔가 예술의 방을 열어라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콜링북스가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부러 코로나 시기에 찾아와 주신 분들 안에서 되게 뭐 파리에 있는 서점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또 서점 로고의 색깔 때문에 프랑스 국기랑도 되게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기 파리 같다고 막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도 좀 예술의 방을 연다. 그리고 그것이 책을 통해서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의 방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로서의 서점이면 좋겠다. 그리고 책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 스스로의 창의성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히나 이런 책들을 또 모아서 소개하고 또 보여주는 시간을 그러니까 결국에 서점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서점을 여시면 각자 팔고 싶은 책이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다 다를 테고 또 팔리는 책이 다르고 그 시기에 나오는 책이 다 다른데 물론 뭐 팔리는 책과 많은 분들이 찾는 책도 챙겨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을 열면서 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 내가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책의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 도움이 될 텐데 저에게는 그 부분이 뭔가 예술하는 습관, 뭐 예술에 대한 뭐 방법, 뭐 작가가 쓴 책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쪽 코너에는 되도록이면 꼭 이런 책을 몇 권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또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점이 결국에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해나가는 방식 안에서 저는 좀 작가들한테 연락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되게 에너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메일을 쓰고 우리 서점에서 뭘 같이 해봐요라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인 것 같고 자기는 생각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준 분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분이 만든 이 책, 이 표지 그림
그리고 이분이 요즘에 이런 책들을 많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모아서 그동안에 그림 그렸던 거랑 합쳐서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그림 그리시는 분의 팬들이 또 서점을 찾아주시게 됐고, 또 저 또한 저는 디자인이나 뭐 이런 엽서를 만들고 이런 것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저의 약점 아니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이제 서점에서 판매하고, 물론 또 판매한 수익금을 제가 조금 나눠 갖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서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시하는 서점으로 또 좀 더 연결을 지을 수 있었고, 저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가진 유형 무형의 자산을 생각해 봤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주변에 그림 그리거나 뭐 글을 쓰거나 그런 자수 작업을 하거나 이런 좀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좀 더 서점의 한쪽 공간 안에서 작은 전시를 통해서 소개하고, 또 이들의 창작물을 판매하면서의 수수료도 받고, 뭔가 결국엔 연결을 지으면서 또 책으로의 연결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가진 또 다른 사람, 다른 서점에서는 흔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스스로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어지면서 올해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 한 달에 하나 이상씩 전시를 이어나가고 있고, 물론 이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이제 저도 전시 준비하고 뭐 전시 손님 맞이하고 뭐 책도 그 시기에 맞춰서 따로 뭐 주문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과연 이것을 1년 내내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갖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미 있는 책을 다른 형태로 조합을 해서 모아볼 수 있는 것도 책 전시가 될 수 있다. 꼭 새로운 사람과 창작자만을 모으는 것이 책 전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정말 사실 작은 곳에서 많은 것을 끊임없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2년이 된 서점인데 그래도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이 콜링북스라는 이름을 듣고 아 그래 거기 좀 전시 열고 좀 보통의 서점이랑은 다른 서점이지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책을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거지만, 과거에 제가 했었던 일 안에서 메일링을 발행하거나 뭐 정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책방을 찾아가고 뭐 책방 주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도시의 제가 읽으려고 챙겨간 그 책도 내가 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어떤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연말에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 딱 1년 동안만 파리에 살고 있어서 너무 여길 가고 싶은데 서점을 비워놓으면 그 비어있는 시간이 또 너무 아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 어차피 가서도 나는 책이 있는 공간을 찾아다닐 거고 또 내가 가서 읽을 책들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보내자라고 해서 결국엔 또 파리에 15박 16일을 갔을 때도, 물론 친구가 있어서 이제 묵을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갔었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써서 보냈고, 그것을 또 어떤 사이트에서 파리 여행기로 모아서 이제 소개를 하고, 또 역시나 그것 또한 이렇게 QR코드로 읽어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정말 분투기라는 말이 맞을 만큼 저라는 사람 한 명 안에서 책이 파는 수익 외에 콘텐츠를 만드는 일로서의 서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일, 그리고 이걸 한번 묶어서 또 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연결을 하면서, 당장 사실 서점을 문을 열고 한 달 한 달의 수익으로만 생각하면 뭐
많이 절망하고 괴로운 날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글과 또 정말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2022년에도 했지만 2023년에도 그 서점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 안에서 사람들이 팔로잉을 하고 무언가 이 여기에 소식을 눈여겨보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내가 사지 않은 책도 한 문장이라도 이 서점 계정에서 공유를 해준다면 그 책이 궁금해서 여기를 사러 올 수도 있고 물론 그거는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의 성실성도 뭔가 이 사람을 이 계정을 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홍보하지 않으면서 홍보한다고 이거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도 문장 나눔을 하고 있고 오늘도 170 몇 번째를 했었는데 그냥 저한테는 아침의 루틴처럼 서점의 문을 열든 닫는 날이든 뭐 제가 오늘 여기에 뭐 촬영을 녹화를 하러 오는 날도 그런 것도 공유를 해나가면서 그냥 정말 작은 서점 안에서 개인이 해나가는 책의 활동을 뭔가 이 SNS를 통해서도 광고 또 홍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저도 이 문장 나눔 같은 경우는 뭐 즉각적으로 반응이 없는 날도 있고 또 과연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서점 안에서는 매출인 것일까? 이런 고민도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쌓이면서 정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일부러 제가 뭐 뉴욕에 사는데 한국 책을 거의 못 읽고 살았는데 여기서 나눠준 한 줄의 문장 때문에 한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오면 꼭 여기 서점에 오고 싶었다. 이러면서 막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1인 출판사의 책을 또 어떤 한 주간에 소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 또한 하나의 콘텐츠와 홍보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것으로 어떻게 또 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당장은 그것보단 일단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서점의 펜을 이제 다양하게 책의 씨앗을 문장의 씨앗을 뿌리고 결국에 그 문장의 좋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 결국에는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아마도 서점을 하는 모든 분들은 물론 내 서점이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냥 책을 읽는 문화와 또 서로 서점을 응원하고 서로 책 읽는 문화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정말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은 그런 형태의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정말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디자인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네,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책인데 저는 이분의 책 때문에 어떤 시작하는 프로젝트, 뭐 개업하는 상황에서 그 리더의 대표의 생각을 고민을 공유하고 블로그에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저의 콜링북스 시작을 기록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제 이분 덕분이었는데 이분이 발행하고 있는 이제 일본의 디자인 여행서가 있어요. 디자인 트래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본의 47개 도도부연의 책을 이제 이분이 제작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내년에 나오는 책으로 첫 해외 특집호로 제주도호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책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제가 이분을 만났었던 적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책의 한국어판 그리고 제주도 편을 만드는 일에 제가 합류를 하게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결국에는 저에게는 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분명히 일이고 또 뭐 취재해야 되고 답사 가야 되고 이런 일이지만 너무나 재밌고 약간 신나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저도 서점이 문이 닫혀 있는 날도 당연히 생겨나게 되고 또 2주년 이후에 이런 고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뭐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책의 활동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메일링을 발행했었던 것 덕분에 또 편집부 노트도 발행을 하고 또 개인이지만 뭐 외국의 회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각 그리고 내가 저라는 사람이 저를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작게 하는 서점의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플랫폼과 만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이제 책방 주인의 추천책으로 일상 바꾸기, 책 읽기 생각 메모라는 리추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서점에서도 물론 무언가를 모집을 해서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카톡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외부 플랫폼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책을 읽고 나누는 형식은 그쪽 플랫폼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났던 분들이 서점에 와서 또 책을 구입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또 결국에 제 메일링의 구독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일들 안에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도 결국에 내가 그리고 나라는 서점이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플랫폼에서 고민 사연을 받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달에 하나 책 처방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 또한 요즘에 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개인으로 해나가는 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평생 직업과 평생 회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물론 깊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한 것들 안에서 내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책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책으로 글 쓰는 일은 매일 마감해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호기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서점에서 책 판매 수익 외에 내가 같이 책을 읽고 추천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과 함께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 진행하는 거 와중에서도 그들이 저를 또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제가 쓴 책 처방전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뉴스레터에 발행을 해준다든지 인스타그램 등에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나를 알고 시작하는 서점 창업과 책 활동 이야기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들으시고 서점 보통 내가 생각한 서점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무언가를 책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의 경우 이제 갤럽의 강점 검사를 받았을 때 저한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강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화 테마가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같은 것을 하더라도 고유한 개성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끊임없이 제가 고민을 했었고 그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형태의 책방을 꾸려가는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책을 좋아하는 내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최소한의 직원 지금 혼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혼자지만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홍보를 위해서 이 서점을 이야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메일링 그 소식지를 전하는 일이어서 올해도 지금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전시하거나 뭐 전시하는 분들의 인터뷰 같은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점이라는 것이 꼭 오프라인에 어떤 공간을 렌트하고 마련해서 물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서점이긴 하지만 서점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서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됐고 또 책방이라는 것 자체를 새롭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느끼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리워커스라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을 하는 방식을 실험한다는 건 틀려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는 것. 우리다운 방식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일이다.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에 물음표를 던져보자 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책이 쓰여졌는데, 저는 그래서 서점을 하는 것도 물론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또 일하는 직원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물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많이 해나가고 이 안에서 솎아내는 과정 안에서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시즌으로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메일링을 발행하고 또 그것을 결국에 얇게라도 진이나 책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서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형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제 2년 전에 콜링북스란 이름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점을 해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정말 힘껏 도움받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 지점. 근데 이것을 나만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근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메일링으로 그들을 인터뷰하고 또 그들한테 질문한 것을 제가 다시 받아서 한번 문장으로 다듬어서 정리하고 메일링으로 발행하고, 그럼 그들은 또 전시를 하고 또 제가 인터뷰한 것 때문에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것들이 또 제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면서 또 창작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힘껏 받았던 어떤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의 생각이 담긴 작은 서점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꼭 오프라인의 서점을 여는 것만이 서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저는 너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이전에 온라인으로 무언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인터뷰 통해서 보게 된 책방이었는데 시샘 책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본인의 집 마루 뭔가 집에서 한 부분을 이제 그림책을 같이 읽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워크숍을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아예 시샘 책방이란 이름으로 본인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서점들이 꼭 크게 시작해서 뭐 서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꼭 잘 모르지만 막 카페도 열면서 막 이렇게 큰 자본과 큰 활동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해온 일 안에서, 그리고 정말 메일링이라든지 글을 쓰고 더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지점이 있을지, 그것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무언가 문을 여시면 1년 만에 2년 만에 문 닫는 서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좀 더 길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2주년을 앞두고 꾸준히 책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살 텐데요. 혹시 이 강의와 이제 저뿐 아니라 경기 서점학교 전반적으로 들으시고 서점을 여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